사연자분께서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처리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 진단 급여금 이렇게 돼 있고,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회로 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고액암으로 됐을 때는 1,000에 2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소액 중에서는 경계성 종양은 30%, 그러니까 3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그리고 제자리암은 1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부신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보면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악성 갈색 세포종에서 부신에서 발생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C749 이런 코드가 진단이 되었는데, 여기 왼쪽 항목에 보면은 이 임상적 추정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으로 확정이 돼 갖고 진단이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는 대부분 최종 진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상적 추정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749 코드를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C74 여기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타 피부암이나 아까 경계성, 제자리암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악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보험입니다. 근데 보상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양성으로 판단을 해서 보험금 처리를 아예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 관련된 보험에서는 뭐 1원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검사 결과지, 그러니까 진단서에도 아까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갈색 세포종으로 나와 있는 이 종양의 종류 자체는 양성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아까 진단서에 여기 임상적 추정으로 된 표시 악성으로 판단한 내용 자체는 이 수술, 이 개복술을 진행한 이 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양성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진단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질병 분류 코딩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어떤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해서 이 성질 분류에 따라서 뭐 D 코드를 쓰기도 하고, 뭐 C 코드, 뭐 K 코드, 뭐 여러 가지 코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종양 자체만 봤을 때는 D10에서 D36 사이의 코드를 써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주장한 내용이 뭐 전혀 뭐 어이가 없는 뭐 억지의 주장 뭐 이런 걸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지금 보면은 진단서는 아까 이게 C 코드로 해서 암으로 나왔었는데, 퇴원 진단명 아까 똑같죠, 갈색 세포종. 근데 D35.0, 그러니까 여기는 점이 생략이 되는데 D35 이거는 이제 양성 종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에만 D3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의 진료 차트는 뭐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진료 차트 곳곳에서 양성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사도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양성이 맞다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입자의 상식이나 일반인들의 상식 선에서 이 보험 분쟁이 일어나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보험사가 주장했던 임상적 추정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요것의 병약적 그 형태 분류가 슬러시 0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슬러시 0으로 들어갔을 때는 D10, D36 코드를 쓴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보험 분쟁이나 뭐 각종 소송 사례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병리학적 판단이나 종양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약관에서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면은 뭐 보험금을 무조건 처리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고, 병리의사 진단만 인정한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양의 성질이라든지 이게 병리학적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코드는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성으로 판정이 돼 갖고 1원도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험 관점에 맞게 악성 신생물 진단받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준비 기간도 좀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뭐 빠르게 진행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격
공격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 하나의 이제 이유라도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입증이 돼야 돼서 준비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과 함께 손해사정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양성으로 지급이 전혀 되지 않았던 사례였지만 부실암으로 인정이 돼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 생각에는 의사가 암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양성이 되고 돈이 왜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 암보험 분쟁은 뭐 병약적 진단 기준이라든지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런 분쟁 사안이나 뭐 소송 사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보험 관점에 맞게 분쟁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다 이런 것들은 뭐 큰 효과가 없고 보험 분쟁에 있어서도 뭐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험 관점에 맞게 분쟁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맞게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으로 진단서를 이렇게 발행했어도 미리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에서 인정하는 그 병리학적 암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청구를 하셔야 되고, 뭐 가입도 오래됐는데 갑자기 뭐 조사가 나오거나 뭐 다른 병원에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례는 보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해결 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